성감도 아리랑 7전8기. 고개만 돌리면 육중한 무게로 시야를 가로막는 성감도. 눈앞에서 그대로 우리는 덮쳐 누를 것 같은 큰 재산의 그 음험한 운기와 우리를 잡기 위해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한때가 나타날 것 같은 공포 속에서의 하루는 참으로 긴 것이었다. 간신히 한낮을 견뎌냈다. 그리고 각종 날벌레에게 시달리며 긴 밤도 보냈다. 그렇게 해서 이튿날 다시 간조의 새벽을 맞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무도 나가자는 소리를 하지 못했다. 이틀 전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35시간 이상 입에 물 한 방울 대지 못한 데다가 우리는 이미 전이 상실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알몸으로 물을 건너 당장 옷을 구해 입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과제에도 맥이 빠졌다. 희한하게도 엊그제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일이 이제 와서 새삼 암담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저만치 가운데로 밀려가 꺼멓게 죽어있는 바닷물만 맥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처럼 전의를 잃은 우리는 한낮이 되기 직전 좀 더 높은 우거진 자리로 이동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해도 좋을 만큼 후미진 곳에 이르자 경준이는 인근의 풀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찾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별반 눈에 띄는 게 없었던 건지 이거 배고파 환장하겠네. 벌써 얼마를 굶은 거야. 하며 자리로 돌아와 벌렁 누웠다. 형, 무슨 수를 쓰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갈수록 배는 더 고파질 텐데. 할 수 없어. 좀 더 생각해보고 정 방법이 없으면 이따 밤에 민가로 내려가는 수밖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가라니? 아니, 일찌감치 잡혀주자 이거야? 골 변냐? 일찌감치 잡혀주게? 그럼? 민가에 내려가면 부근에 뭔가 심어놓은 게 있을 거야. 배추나 오이, 그리고 감자 이런 거.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런 걸로다가 배 채우고 다시 헤엄칠 생각해야지. 날감자 같은 걸 먹고 헤엄칠 수 있을까? 그럼 어떡하냐? 이대로 굶어 죽을래? 하긴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다. 게다가 벌거숭이 꼴로 있느니 내려가서 쌀이 울타리 위에 널어놓은 옷가지라도 발견한다면 그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그러자 형. 혹시 알아? 내려갔다가 먹을 게 없으면 옷이라도 아니 하다못해 썩어 문드러진 문짝이라도 하나 얻어 걸릴지. 문짝? 없어서 그렇지. 그런 걸 잡고 가는 게 헤엄치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뭘 그래. 옛날에 내가 할 때는 모든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실패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아. 가만. 응? 맞다. 이 섬에 떡배가 있어. 누워있던 경준이가 스프링처럼 튕겨 일어났다. 떡배란 긴 삿대 하나로 움직이는 일종의 뗏목 같은 것이었다. 순간 내게도 얼핏 집히는 게 있었다. 하기야 아무리 소규모 민가라고 해도 그런 것 한두 척쯤 있어야 육지를 왕래할 것이 아닌가. 경준의 얼굴에 화색이 감돌고 있었다. 봤어? 그래. 언젠간 탈출한 놈 찾느라고 저기 큰 재산을 놀다가 이 섬에서 나가는 떡배를 본 기억이 나. 이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다는 건 나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네. 들키지만 않는다면. 아이고, 어쨌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석가모니를 찾으면서 손으로는 성호를 긋고 있었다. 그러더니
5번씩이나 실패한 놈하고 손을 잡아서 나까지 재수 온 붙었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흐흐흐 하면서 농담까지 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 마음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탈출을 마지막으로 알고 죽음까지 각오했던 내게 떡배란 그 얼마나 큰 행운의 소리인가. 내 목소리도 흥분으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먹는 거랑 탈 건 됐다. 치고 남은 문제는 옷 한 가지뿐이네. 야, 인마, 배만 해도 큰 다행인 줄 알아. 욕심은. 아니, 그렇다고 이꼴로 나가? 야야, 그런 건 닥치고 나간 다음에 생각하자고. 우선 잠이나 좀 자두자. 이따가를 위해서. 그러면서 경준이는 다시 팔베개를 하고 벌렁 누웠다. 나도 저기 희망을 가지고 눈 좀 붙이기로 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올 리 없었다. 그저 눈만 감은 채 자유 속의 나를 상상하는데 잠든 줄 알았던 경준이가 불쑥 물었다. 근데 용남이 넌 5번씩이나 되게 당하고도 길을 쓰고 여길 나가려는 이유가 뭐냐? 누군 여기가 좋겠다만 넌 자유 말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글쎄, 들리는 얘기로는 네가 뭉치를 찾기 위해서라던데 그래서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지. 뭉치가 어디 있는데? 몰라.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역 앞에서 헤어졌으니까. 원래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찾아? 이름 같은 건 알고? 아니. 그럼 찾을 만한 근거는 뭐냐? 없어. 경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식, 난 또 무슨 가망이나 있는 일이라고. 임마, 꿈 깨라, 꿈 깨. 그게 바다에서 바늘 찾기지. 에이. 하지만 난 여태껏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꼭 찾아야겠어.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꼼보 형만 있었어도 그럼 둘이 합심해서 여길 나가서 찾아다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경준이가 힐끗 돌아보았다. 꼼보? 꼼보가 누구냐? 어라? 형이 꼼보를 모른단 말이야? 그게 누군데? 아 참, 왜 오래전에 형이 팬 적도 있잖아. 잔치집에서 떡 얻어 갖고 오다가 꼼보 형이 일반 걸레 형한테 꼬장 죽이는 거 보고. 아, 생각나지? 그래, 생각난다. 나한테 허벌나게 쳐 터지고 그날 밤 톡 끼다가 물에 빠져 죽은 놈 말이지? 그래. 너 걔 잘 아냐? 그럼 꼬지 노릇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형이었지. 그러냐? 경준이가 누나를 뒤룩거렸다. 너 그러고 보니 그놈 깨진 뒤로 나 원망 많이 했겠구나? 그래봐야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러면서 나는 얼른 화제를 바꿔버렸다. 다소 찜찜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였다. 근데 참, 형은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나?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실처럼 흘렸다. 난 의정부에서 이거 했지. 경준이는 손가락 2개를 집게처럼 벌리고 무엇을 집어 등 뒤로 던져 넣는 신음을 했다. 넝마주의를 말하는 것이었다. 개비는 중풍으로 일찌감치 깨지고 양키 물건 취급하던 뭉치는 어떤 시파란 논팽이란 눈 맞아서 날 버리고 톡 꼈어. 그러니 별 수 있나. 고아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10살에 도망 나와서 그 계통으로 나섰지. 나 고생한 거 말로 다 하면 최소한 이틀은 걸려.
형도 뭉치랑 헤어진 건 나랑 비슷하구나. 근데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시계 슬쩍 하다가. 뭉치 찾고 싶지 않아? 놈팽이에 미쳐 자식 새끼 팽개치고 갔년. 그런 인간 찾으면 뭐하냐? 그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황소구름에 뭉개져 가고 있었다. 바다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그것들이 부러웠다. 뱃속은 쉬지 않고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무래도 먹을 만한 열매라도 찾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상체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나는 기겁을 하고 경준이의 가슴 위로 다시 엎어졌다. 뭐야? 왜 그래? 급히 경준이의 입을 틀어막고 턱으로 아래쪽을 가리켰다. 숲풀 사이로 아래를 나려다본 경준이의 안색도 헬쑥해졌다. 그건 키가 껑충한 두 명의 청년이었다. 섬사람 같지 않은 깔끔한 복장의 두 청년은 언제 나타났는지 벌써 코앞으로 접근해온 중이었다. 다른 곳으로 피하기에도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두꺼비처럼 배를 납작 깔고 엎드리며 숨을 죽였다. 한데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열심히 얘기를 주고받다가 다가온 청년들이 하필이면 우리 코앞에서 등을 돌리고 앉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숨소리만 크게 내도 발각될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얘기에 정신이 팔려 아직 뒤쪽으로 신경을 못 쓰는 듯했다. 스포츠 머리의 청년이 말했다. 그러니까 넌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거지? 학업을 포기하면서라도. 안경을 낀 쪽이 말을 받았다. 물론이지. 나라가 위정자들 손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학업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몇 명 이런다고 선거를 다시 치를 리도 없잖아. 그런데 그 무익한 일에 학업도 포기하고 또 수배를 받는 손해까지 보면서 싸운다는 건 필요 이상의 감상이 아닐까? 국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준수, 너 그새 많이 변했다. 진정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과 투쟁한다면서 손익계산부터 염두에 둔다는 건 지성인의 태도가 아니야. 물론 우리가 이래봤자 놈들은 네 집 개나 짖나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놈들이 제멋대로 치는 개 같은 장단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잖아. 누구든지 나서서 이 나라 국민이 모두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쯤은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고. 난 그런 일이야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우리 대학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 누가 그걸 모르냐? 내에겐 투쟁도 좋지만 우리한텐 학업도 그 이상 중대하다는 얘기지. 하여튼 재수하고 싶으면 너나 해. 난 끝까지 싸울 테니까. 슬슬 오금이 저려왔다. 소변도 마려웠다. 다리라도 쭉 뻗었으면 싶었지만 발끝에 무수히 걸리는 풀줄기의 부스럭거림이 두려워 그럴 수 없었다. 경준이의 얼굴도 피가 몰려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릎에 괴인 복부가 꽤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매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더 참다가는 그대로 몸이 마비돼 버릴 것 같아서였다. 한데 다행히도 그 순간 안경이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